안녕하세요, 한영민입니다. 오늘은 영어로 글쓰기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 글쓰기 참 많이 고민이 되는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이제 업무를 하면서 영어를 글 쓴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 글쓰기가 필요해서 그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쓰기는 결과이지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전적으로 과정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쓰기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쓰기를 쓰기를 공부해서 쓰기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게 되면 영어로 써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로 바르게 틀리지 않게 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쓴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어법이나 문법이 맞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내가 많이 접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글을 쓰려고 할 때 어떤 말이 떠올라야 돼요. 그 말을 떠오르면 그 떠오르는 말을 적어야 됩니다. 뭐가 아니냐면요, 단어를 하나하나 문법에 맞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무슨 퍼즐 맞추듯이 문법에 맞게 조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립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원래 원어민이 떠올리는 말과는 달라서 이 뉘앙스가 달라지거나 어법이 어딘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예를 드릴게요. 어떤 한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이 여성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길을 가다가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했는데 근처에 살고 있는 미국인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전화를 해서 Michael, I'm dangerous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m dangerous.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네, 나 위험해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I'm dangerous는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I'm dangerous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뭐하다, I am. 그리고 위험한이라고 외운 단어, dangerous. 해서 I am dangerous. 이렇게 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인 남자친구가 얼마나 황당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I'm dangerous. 어느 날 야밤에 전화해서 그래, 너는 위험한 여자이긴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요. 여러분 관광지에 가보면은 그 관광지를 약도처럼 보여주는 그 지도 있을 겁니다. 보통 입구 쪽에 있어서 그 지도에서 어디로 가면 뭘 볼 수 있고 뭘 볼 수 있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위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 점으로 표시해 놓은 상태에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표시해 주는데 뭐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현 위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써야 될까요? 제가 실제로 관광지에서 본 것인데요. 이렇게 밑에 써 있더라고요. current location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 위치니까 현재의 위치를 그대로 번역해서 current location 이라고 한 겁니다. 형용사도 맞고 명사도 맞고 current location 이라는 말도 쓰는 말이니까 맞을 것 같은데 정작 영어권 국가에서는 관광지의 지도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you are here 이렇게 써줍니다. you are here. You are here라는 말은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상하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 위치라고 쓰는 거고요. 영어 모국어자들은 그 상황에서 현 위치를 번역해 쓰는 게 아니라 You are here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You are here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글을 쓸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다 You are here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현 위치를 떠올린 다음에 현재를 current를 쓰고 위치를 location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어떻게 썼더라 라고 해서 그걸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떠올라서 쓸 수 있게 되는 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글을 쓸 때 틀리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의도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의도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 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격의 측면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글의 모양, 단어의 순서, 무슨 문법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글을 쓰긴 썼는데 격이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글을 썼는데 이메일로 친구한테 글을 씁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친구예요. 외국인 친구한테 글을 쓰는데 단어들을 막 정말 신문에나 나올 법한 단어들만 쓴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단어의 격이 어느 정도인지, 격이 없는 사이까지 친구들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말인지, 신문에나 등장하는 말인지, 책에서나 등장하는 말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쓰기를 잘하는 방법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해놓은 말들을 많이 들어보고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안 다음에 이런 상황에선 나도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욕심으로 그런 말들을 점점 익혀가서 그런 말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요, 영어 글쓰기 할 때 자연스러운 글을 쓰는 분들이 다 이 과정을 거친 분들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처럼 대한민국에서만 공부하고 해외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영어 모국어자들이 쓰는 말들을 따라함으로써 우리가 말을 배우고 떠올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계속 습득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교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포분들이 영어를 글 쓸 때 어떻게 쓸까요? 어디서 배운 말인가요? 같이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에게 들었던 말을 자기도 떠올려서 쓴 말이죠. 근데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떠올린 다음에 한 땀 한 땀 바꿔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콩글리시가 되거나 의도가 전달이 안 되거나 격이 완전히 달라서 우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쓰기는 결과입니다. 쓰기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를 문법 배우고 단어의 순서 나열하고 이런 것에 집착하실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글을 쓴다는 것이 단순히 맞게 쓴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의 흐름이 중요한 아주 장문을 쓸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쓰기라는 것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장문의 글을 조리 있는 글, 에세이류의 글들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